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산당 척결TV 나공실입니다. 이번에도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신 고난극복TV 이형석 전도사님께서 애국자 여러분들께 보내신 서신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애국자분들께 7월 8일 오후 6시 40분에 펜을 듭니다. 올해 중에 가장 더운 여름이기도 해서 일과를 다 마치고 저녁 식사까지 마친 후에 열기도 소나기로 인해서 조금 식어서 선풍기를 의지하면서 편지를 써봅니다. 어제 7월 7일 재판에는 생각과는 다르게 50명이 넘는 피고인들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검사 측에서 먼저 사건에 대해 진술하고 피고인들 모두에게 각각 구형을 내렸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3년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예상했던 구형이기도 합니다. 피고인들의 구형을 선고한 뒤에 각 피고인들의 담당 변호인의 변론, 그리고 해당 피고인들의 최후 변론 순서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수감자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최후 변론서를 미리 작성해서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6개월 가까운 구속기간이 매우 힘들고 괴로운 분들이 많았기에 선처를 구한 것이겠지요. 저는 맨 뒤에서 서너 번째로 최후 변론을 하였습니다. 저는 항상 하던 대로 미리 서면을 작성하지 않고 기도로 준비하고 변론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세 가지를 정리해서 첫째, 증거 조작한 언론에 대해서, 둘째, 증거 인멸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 셋째, 다중의 위력이 절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차례대로 진술하고 검사 측의 구형에 대해 그리고 재판부에 조금의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라는 발언. 언론은 살인범 이상의 중대 범죄자, 연쇄 살인범 등에나 공개하는 신상 공개를 여러 가지 영상을 통해서 3개월 이상 보도하였고 조작된 영상으로 5,500만 국민들이 모두 시청하게 함으로써 출소 이후에도 진보 즉 좌파 측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조롱과 비난을 받을 것이 확실하기에 언론에 대해서 재판부께서는 정의롭고 공의롭게 재판하시고 조금도 요동하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라고 하였고, 제가 1월 18일에서 1월 19일 새벽까지 13시간 이상 저 혼자 외엔 아무하고도 함께 하지 않고 혼자 육성 시위와 촬영을 병행하였기에 다중의 위력은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발언한 후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수감자들은 전국 각지에서 개인이 대통령 구속영장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가 언론의 조작 보도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정도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순간 충동적으로 우연하게도 7층 판사실을 발로 찬 것도 저의 계획된 행위가 전혀 아니었고 단독 판사실 형사부였다는 사실 또한 검사의 신문 중에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긴급 체포된 후 제가 발로 찬 곳이 판사실이었다는 정도만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었는데, 지난 6월 30일 검사의 신문 과정에서 이형석 씨가 발로 찬 곳 모두가 단독 판사실 형사부였는데 알고 한 것이 아니냐고 물었던 적이 있어서 생각지도 못한 질문에 제가 방송을 통해서 단독 판사실인 줄만 알았지 민사부인지 형사부인지는 여태 몰랐고, 검사님이 지금 말씀하셔서 오늘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 신기합니다. 저는 시력이 안 좋아서 거의 마이너스인데다가 밤눈이 어두워서 몇 층인지도 구분을 못하고 그저 어두워서 시위대만 뒤따라갔다가 시위대가 멈춰서 진입한 곳이 7층이었고 안내판이나 판사실 호스나 문구는 더더욱 알지 못했거든요. JTBC, MBC 방송에는 7층 안내판, 판사실, 호스 등이 잘 보이긴 했습니다. 당연히 JTBC 취재진이라는 사람이 플래시 기능을 켜고 촬영했으니까요. 모든 피고인들이 변론하는 순간순간 언론사들도 일일이 타이핑을 하면서 기록하고 있었기에 그들을 보고 들으라고 언론을 향해 조작 편집은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온 학습이라고
재판부에 여러 차례 언급했었습니다. 이번은 검사 구형이라서 어느 언론에서도 보도하지 않더군요. 1심 최종 선고는 8월 1일입니다. 3주가 조금 더 남은 시간 동안 철저히 기도와 말씀을 의지하면서 준비할 것입니다. 검사가 3년 구형을 내렸을 때 저는 조금도 떨리거나 억울하지도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이미 언론에 너무 많이 집중 보도되었기 때문에 검사 구형이 기본 5년 이상이 나올 것이라 예상했거든요. 저와 함께 지냈던 수감자들도 대부분 그렇게 말했었고요. 그래서 마음을 싹 비우고 재판에 임했던 5개월이었기에 매우 담담한 상태로 변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차피 구형이니까 8월 1일 선고에는 좀 더 노력해서 좋은 결과로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항소 후 2심에서 다른 재판부로 변경되면 또다시 최선 다해 준비할 것입니다. 재판은 1심 6개월, 2심 3개월, 상고 3개월, 즉 633 원칙에 의해서 최대 12개월 안에 모든 재판이 마쳐져야 합니다. 법원에서 서부지법 사건 기소를 2월 10일에 했으니 8월 9일이 구속재판 만기라서 8월 1일에 선고를 하는 듯 합니다. 1심 결과에 따라서 항소 후 2심으로 가는데 저는 합의부라서 2심에는 재판부가 다른 법원으로 바뀌고 단독 재판부에서 재판하는 피고인들은 서부지법에서 그대로 2심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재판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아는 상식에서 이렇게 적어봅니다. 8월 1일 1심 선고 후에 항소를 하게 되면 2심 때는 다른 구치소로 이송이 됩니다. 아마도 서울구치소로 갈지도 모르고요. 때가 돼야 알겠군요. 웃음. 오늘 낮에 사회복지과 팀장님 면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때마침 궁금한 것을 묻다가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편으로 자유일보는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반입이 안 된답니다. 답답하지만 문화일보와 동화일보 두 가지만 신청해서 보렵니다. 자유일보 보내주신 이승경 전도사님 감사드립니다. 비록 앞으로는 받아볼 수 없지만 오늘만큼은 상담 중에 2개의 자유일보를 짧게나마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만 사회복지과 담당 팀장님께서 배려를 해주신 것이랍니다. 앞으로는 묵상과 기도 그리고 여러분에게 편지로 소식을 알리는데 더욱 집중할 것입니다. 앞으로 펼쳐지는 여러 가지 그림들이 상상이 되는데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서 내용은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재판이 끝나고 기각 결정이 나면 짧을지 길지 모르는 수감 생활을 하겠지요. 웃음. 매주 이어지던 5개월의 재판이 정리되니 마음이 매우 편합니다. 앞으로는 매주가 아니라 드문드문 재판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것은 앞으로도 형량은 조금이라도 줄으면 줄었지 늘어날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진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해줄 것입니다. 얼마 후 거짓으로 보도한 언론들도 하나님의 징계를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서부지법 재판부가 어떠한 사람들인지 저는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그분들도 사람이기에 저희들과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리적 압박도 클 것이고요. 그렇기에 저는 서부지법 재판부가 원망이 된다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저 앞으로의 선고를 정의롭게 해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 재판부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사 정직한 선고를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완악한 마음만 아니면 그것으로 족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최근까지 아팠던 몸이 1심 선고가 마무리가 돼가면서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서 이재명의 장관 후보자들 내각을 보면서 의혹, 범죄투성이인 자들 뿐이구나. 그리고 청문회에서 검증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보면서 의석수 딸리다고 전혀 싸울 기세도 없이 형식적인 실내 피켓팅이나 하는 꼬라지를 보니 이런 짐승봐도 못한 놈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너무 역겹고 가증스러워서 두 번 다시는 이런 인간들에게 단 한 표도 안 줄 것입니다. 그나마 주진우 의원만 조금 반짝하면서 싸우는 모양새였지만 국짐은 기세 싸움에서 민주당에게 100% 밀렸습니다. 신앙인들도 없고 배지만 달고 사무나 모던 인간들이 투쟁이 무엇인지 알 턱이 없겠죠. 한심한 국민의 힘이 대한민국에서 완전 해체되고 강력한 기백 있는 신앙으로 무장한 의원들로 구성해서 새로 시작되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윤 대통령 구속 기로에 놓이면서 특검에 걸려드는 모든 관계자들이 구속되기 싫어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배신하는 인간들을 보면서 역시나 신앙이 없으면 의리를 지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운 듯합니다. 유관순, 안중근 등의 모든 열사들이 신앙이 있었기에 죽음을 무릅쓴 순교가 가능했던 것처럼 저 또한 신앙이 없었다면 당장이라도 이재명에게 무릎 꿇고 비굴하게 선처를 구했을지도... 원래 인간은 미약한 존재입니다. 자신에게 환난이나 역경이 닥치면 맞서 싸울 힘이 없어서 자연스럽게 굴복당하는 것이죠.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죠. 오늘 낮에 뉴스를 보니 13층에서 뛰어내린 18살 때문에 지나가는 엄마와 딸 그리고 남성 등 3명 중 딸은 죽고 나머지는 중상을 입은 것을 보고 참으로 한탄했습니다. 뛰어내린 사람 혼자 죽는 것도 쉽지 않은데 지나가는 사람이 3명이나 희생된 것을 보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그리고 하루 앞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 지킵시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잠언 24장 16절 말씀. 의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시인하며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 신앙인들입니다. 앞으로의 싸움 또한 사탄의 세력과 싸우는 영적 전쟁이므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들의 기세 싸움입니다. 절대로 꺾이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기백으로 나아갑시다. 웃음. 저도 가끔씩 환난이 오면 두려움이 엄습하다가도 기도하고 말씀을 되뇌이면 즉시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해집니다. 교회를 지킬 때도 여러 환난이 닥칠 때마다 나설 수 있었던 모든 순간마다 용기를 가진 것은 결코 제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어릴 적에도 탕자 시절에도 저는 매사에 겁이 많고 비겁했던 적이 수도 없었으니까요. 지난 과거를 회상하면 저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을 텐데 순간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신세 한탄하면 인생이 얼마나 안타깝고 시간 허비겠습니까? 근심 걱정 염려 모두 떨치고 지금부터 주님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며 힘을 냅시다. 웃음. 이제 저는 하루를 마무리하며 일기를 쓰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자리를 정하겠습니다. 파이팅!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시편 18편 29절 말씀.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시편 31편 24절 말씀. 오늘도 힘을 내며 전진하는 오뚜기 부대 이형석 전도사 드림. 2025년 7월 8일 저녁 9시경. 네, 감사합니다. 정말 오뚜기 부대에 나오신 분처럼 강하게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